장 기자, 일단 시흥 언어센터, 언어치료센터에서 생긴 일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정말 영상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기자다 보니까 모자이크 되기 전에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직업이 이제 언어재활사예요. 이 A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일이 있는데요. 한 아이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간 이곳 언어치료센터에 다니는 아이는 강사가 A씨로 바뀌고 나서 아이가 수업을 가기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거나 또 긁힌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다는데요. 또 한 번은 아이 얼굴에 손자국이 찍혀 있어서 이 A씨에게 학부모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얼굴에 이렇게 손자국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이 A씨가 수업 중에 시계에 긁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튿날 CCTV를 좀 볼게요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A씨가 사실은 폭행이 있었습니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님, CCTV 보셨을 텐데 보시고 나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CCTV 그 장면에 보면 이 A 씨가 이제 폭행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다수 이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CTV 장면을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어린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잘 이제 표현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CCTV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방이 막힌 그런 어떤 공간에서 1대1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군이 상의에 이제 한쪽 팔만 넣고 옷을 좀 입혀달라는 식으로 이제 A 씨한테 다가가니까 이 A 씨가 어린 시군의 뺨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힘 때문에 밀려서 휘청이다가 또 A 씨한테 잡아 끌려서 다시 이제 똑바로 세워지고 이런 장면도 이제 잡혀 있고 또 다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 씨가 수업을 하면서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조그만한 책상이 있잖아요. 네. 그 CCTV에 그게 이제 시군 책상인데 여기다가 A 씨가 두 발을 올리고 의자에 거의 이렇게 눕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핸드폰을 보고 이런 장면도 이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에는 뭐 폭행 장면도 있고 이런 어떤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담겨 있는데 이 확인해 본 결과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2차례 수업을 제외하고 이 모든 수업에서 이 시군의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밀치는 어떤 형태의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이 시군의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 발로 시군의 얼굴을 밀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심한 폭행 장면까지도 CCTV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원삼 변호사님, 이거 피해 아동이요 이렇게 맞아도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이 30대 남성 강사가 막 때렸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언어 치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펙트럼 장애, 이제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 학생이 이 일상적인 대화를 못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는 누구에게 이것을 고자질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폐 학생이 2년 동안 다녔대요. 그런데 2년 동안 다닐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이 언어 치료사로 바뀐 다음에 3회차부터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차, 2회차까지는 엄청 저런 식으로 학대를 당했겠죠. 그럼 3회차부터는 이제 본인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왜 가기 싫은지, 그 선생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언어에 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동안 피해 사실 모르고 왜 이 아이가 수업을 거부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아이가 가기 싫은 모양이다 이 정도까지 판단하다가 나중에 흉터 같은 걸 보고 결국 CCTV 보고 범죄 행위를 발견해낸 거죠. 피해 아동도 뭐 정말 속앓이 했을 테고 부모도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일단 임준태 교수님, 영상 보면요, 저 해당 강사죠. 이 태도가 정말 말이 안 돼요. 뭐 책상에 발 올리고 있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CCTV를 보면 그 C군이 가만히 앉아 있을 동안에는 이제 그 강사가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뭐 스마트폰 게임 하다가 또 C군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마치 손으로 뭐 때리려고 하는 신용 이런 것들 이제 보이면서 아이에게 상당히 뭐랄까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행동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피해 아동 어머니는요, 이 사건 이후로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 잠도 못 잔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센터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뒷걸음질하고 부모랑 같이 들어가길 원했고요. 상처를 입혀서 나오는 날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의심을 했어요.
목덜미 뒤에 손톱 자국이 나 있고 관자놀이 쪽에 멍이 들어서 나왔었어.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이한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많이 불안해 보이고요. 집에 있으면 창문이나 방문 같은 게 열려 있으면 많이 불안해해갖고 이걸 꼭 닫아야 돼요. 문을. 밥 먹다가도 창문이나 이렇게 열려 있으면 뛰어가서 문을 다 닫고 식탁이나 책상에 앉으면 이렇게 바짝 앉아야 되는지 꼭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막 초조해 보여요, 아이가. 자, 김지인 변호사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왜 저기를 보냈을까 뭐 이렇게 자책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오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가해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사가 사실은 가해자인 거고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CCTV를 확인도 제대로 안 시켜주는 상황에서 사실 자기 자식이 이렇게 당하는데 일부러 보낸 건 당연히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잘못되면 또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나 때문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피해 아동 어머니께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자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장가희 기자, 방금 영상에 본 학생 말고 뭐 또 다른 아동, 피해 아동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영상이 있어서 보면 A씨가 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자신의 입모양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뭐 물건을 집어라 이런 교육을 하는데요. 이 교육에서 어린이가 정답을 맞히지 못하자 뺨을 손으로 밀치면서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립니다. 또 반대쪽 뺨도 때리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닌데요. 책상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던 A씨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이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정말 저 영상만 봐도 저 남성의 뭐 키가 얼마인지 덩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이와 비교해서 정말 너무 큰 어른이 저렇게 아이에게 했으면 얼마나 아이가 공포감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에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오거든요.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그 피해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영상을 확인한 아이는 지금 2명 있고요. 지금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아이 중에 의심을 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많이 있어요. 네, 임준태 교수님. 지금 이 아동 말고 피해 아동이 뭐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강사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영상 그 저장된 것이 CCTV 영상이 한 4개월치 정도 되니까 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이런 행동이 아마 반복됐을 것 같고요. 또 30대 강사가 그동안 이렇게 교육을 했던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막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영상을 아마 분석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제 피해 사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강사 도대체 아이들 왜 때렸을까? 정말 왜 머릿속에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 이렇게 일단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해명 좀 듣고 오시죠. 머리를 때리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얼마나 많이 때리셨나요? 최근 들어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들어서 제가 핑계를 대려는 건 아닌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의 부모님들의 입장 아시죠? 얼마나 힘들게 제 애를 케어하고 보호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왜 때렸냐고요? 왜 때렸냐고? 왜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만 때렸어요? 머리 쪽만 이렇게 겁준 적이 좀 많고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간혹 겁을 준 적이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때리신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통제가 저도 잘. 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 말로는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세 사기 당한 거하고 아동에 대한 언어 치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행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떤 치료랄지 강사가 아니고 거의 폭력배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보면 시간을 때우러 와서 월급만 받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면 휴대폰에 굉장히 치중돼 있어요. 모든 시간을. 휴대폰 거의 중독 상태 아닌가 싶고 자기의 어떤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방해가 되면 이걸 가지고 애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반복됐다고 보고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습관이에요.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고 이걸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폐 아동이잖아요. 네.
그럼 저런 행위를 하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뭐 저는 이런 표현 뭐 좀 강하게 얘기하면 거의 네. 뭐 악마 수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만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도 있었는데 그때도 수업을 좀 약간 창문 밖으로 좀 지켜본 학부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하나도 치료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전에 근무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금이라도 발각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특히 이제 정신적 아동들이 정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할 수가 있어서 네. 아무튼 차단을 해야 하고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가면 형량도 엄청 나올 겁니다. 일단은 뭐 강사로서 기본 소양도 그렇고요. 자격증 어떻게 땄는지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일 변호사, 일단 아이들을 폭행한 이 30대 강사가 뭐 지금도 근데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사건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 강사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센터 측에서도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센터 원장은 이 강사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사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냥 순둥이 같은 이미지고 또 이 사건이 불러졌을 때에도 이제 거짓말로 계속해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한지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런 센터 입장은 피해 아동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또 이제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 어머니에 따르면 그 센터에서는 CCTV 확인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CCTV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보여주기 전에 본인들이 확인을 했는데 폭행 장면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CCTV를 확인해 봤을 때는 폭행 장면이 수도 없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일관을 했다라는 게 이제 피해 학생의 어머니 입장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네. CCTV 보여달라 하더라도 이게 뭔가 2배속으로 보여주겠다라거나 못 보여준다. 계속 이런 입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총 3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고 추가 고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좀 마음이 안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궁금증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